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식중독은 물론이고요.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낮아진 면역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부터 고온에 오래 서 있어서 생기는 증상까지 정말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쾌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풀어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름철에 건강을 잃기가 가장 쉬운 계절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름철은 내 몸을 올바로 조섭하기가, 올바로 건강을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계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잃어서 병들기가 가장 쉬운 계절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이 되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찬 것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깥은 더워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배는 차집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찬 것이 자꾸 땡깁니다. 그래서 찬 것을 먹기 때문에 찬 배가 더 차져서 토사광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는 계절이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정말로 조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여름철은 남자의 기본인, 여성의 기본인 콩팥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노출이 심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동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콩팥 기운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건강을 잃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데 콩팥과 관련된 병, 위장과 관련된 병, 위장과 관련된 병은 아주 많아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복부가 더 냉했는데 냉해지기 때문에 냉하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감기 몸살 비슷한 증상이 올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통 설사 또는 광난증이라서 토하고 설사하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임시로 가라앉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깊은 곳에서는 안에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을 한다. 또 여름에 너무 차게 하거나 찬 것을 많이 복용하면 가을에 가서 병이 이상한 병이 오는데 정말 원인도 모르고 증상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해악이라고 해서 막 고열이 나고 피부가 괴사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름철에 찬 거, 냉한 것을 많이 먹어서 또는 차게 너무 해서 말하자면 외부 온도와 차이를 약간만 두고서 생활을 해서 땀이 살짝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편안한 거 좋으니까 시원한 게 좋으니까 아주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면 이게 큰 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인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부 호흡이 돼야 돼. 땀이 난다는 것은 피부 호흡이 되는 거예요. 피부 호흡이 된다는 건 경락이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경락이 운행돼야 인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락이 운행이 안 되니까
가을에 가서 큰 병이 후유증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조섭하기가 정말 어려운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여름이 되면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그것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미 안 끼고 잡티 안 생기고 이런다고 쓰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성하면 열이 성한다는 뜻이고 열은 기를 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화가 많은 여성들이 여름에 더운데 계절에 기가 너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쓰러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남성들보다 여성이 많이 쓰러집니다. 조에 쓰다가 푹푹 쓰러지는 사람들, 또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 다 그거예요. 열이 기를 손상시켜서. 그래서 남성 중에서도 살결이 하얀 사람들, 또 눈썹이 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산을 쓰고 다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운동을 나갔어요. 운동장에서 운동을 나가서 이렇게 자기가 운동을 안 하더라도 지켜보는데 햇빛을 많이 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반드시 양산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기가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요. 기운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운이 뺏어가면 기가 약해지면 각종 병들이 침범을 합니다. 말하자면 면역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기운을 뺏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기시키는 약과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보기시키는 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삼입니다. 인삼.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에요. 이 삼계탕, 삼이라는 게 여기 인삼이에요. 게라는 게 닭이에요. 그래서 삼이 들어간 닭을 끓여서 먹는 거죠. 그게 여름철이잖아요. 자, 냉면이 어느 계절에 먹는?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겨울철 음식이에요. 그래서 냉면은 함흥냉면, 평양냉면, 알았죠? 그리고 냉면에 얼음을 둥둥둥둥 띄워요. 먹고 싶다. 이것은 북한이 춥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추운 계절에 적응하기 위한 음식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름철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여름에 많이 먹으니까 여름 음식으로 알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겨울 음식입니다. 자, 삼계탕 굉장히 보기시키는 여름에 기를 돋구기 위해서 필요하다. 알았죠? 자, 심장 기운은 왕성한데 신장 기운은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다. 그것을 심왕 신쇠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장이 약한 사람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약할까요?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심장이 약합니다. 첫째, 살이 많이 찐 사람들, 특히 살집 중에서도 배와 가슴이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할 것 같죠? 그런 사람은요, 잘 쓰러져요. 기절을 잘해요. 그 심장 마비가 오기가 쉬워요. 힘 못 써요. 그런데 거기다가 얼굴까지 붉다. 이러면 그거는 더 약해진 겁니다. 더 약한 겁니다. 또 나이적으로 볼 때 60대, 70대, 80대가 심장이 가장 부담이 가는 시기입니다. 자, 심이 왕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심장이 가장 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데 심장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려니까 심장이 부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잘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름에 운동을 하거나 여름에 더운 데 나가서 일을 하거나 더운 데서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은 바보다. 땀이 많이 나는 것은 기가 허약한 것도 되지만 심장이 약한 겁니다. 심장이 부담이 가서 땀을 흘리는 겁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심장이 긴장해요? 어디가 긴장해요? 심장이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긴장하면 땀을 흘려요. 소심하니까. 소심이라는 것도 심장이에요. 그 긴장을 하면 손에 땀이 난다, 가슴에 땀이 난다, 머리에 땀이 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름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심장을 든든하게 하는 약이거나 기를 돋구는 이런 약을 써요. 기를 돋구면 또 심장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기를 돋군다는 의미가 뭐냐면 살을 빼준다 이런 뜻이에요. 심장을 든든하게 해준다, 스림하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노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심장이 약한 노인이라는 건 뭐야? 살집이 많은 노인이에요. 살집이 많을수록 노인은 자꾸 말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살이 찌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름에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름에 절대로 찬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름에 가능하면 냉면도 얼음 빼고 먹으면 돼. 그럴 때는. 먹고 싶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전에도 가서 1시간 기다리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얼음 빼고 먹었죠. 그랬더니 왜 빼고 먹느냐. 종업원이 와서 뭐가 잘못됐나고 와서 이렇게 봐.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저는 체질이 얼음 빼고 먹어요. 이렇게 이래버렸어요. 사실 거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냉면을 먹되 얼음을 빼고 먹어라. 그다음에 신장이 약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심왕신쇠라고 그랬어요. 콩팥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예요. 심장이 가장 부담이 되는 시기고 신장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콩팥이 약한데 이걸 써먹어봐요. 안 되죠? 그럼 더 약해지겠죠? 콩팥이 가장 어려울 때 그걸 써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성생활을 가장 여름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때다.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해? 그러나 아주 적게, 절도 있게, 절제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술 마시고 성생활하면 그는 콩팥이 아주 썩어버려요. 진짜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더 나쁘다 그랬어 그거는. 그래서 그걸 주색이라고 그러죠. 네, 주색이 합쳐지면 더 나쁜 거예요. 저는 의사에 없는 얘기 안 해요.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여름에 조서법 해놓고 딱 나와 있어요. 술과 성생활이 무리가 되면 콩팥이 불어나여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수술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그냥 드러내면 되지만 옛날에야 죽었죠. 옛날에 죽었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대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이 강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술과 성생활을 조심해야 된다. 올바른 여름철 섭생법은 조용하고 깨끗한 잠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름일수록 여름이 밤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밤이 짧죠.
밤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전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잠을 푹 자야 되니까 조용하고 깨끗한 잠자리가 필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겨울은 길죠. 겨울에 섭생법에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름은 짧아, 밤이. 아이, 조금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눈 떠보니까 6시 반인 줄 알았는데 5시 반이야. 화내더라고. 그만큼 밤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깨끗한 잠자리가 있어야 기를 보충하기도 하고 충전도 시키고 콩팥 기운도 좋아지고 이래서 병이 안 든다 이런 얘기예요. 여름이 더우니까 어때요? 들어가서 그냥 찬물로 막 샤워하는 사람 있죠? 한 번은요 키가 크게 생겼어요. 180이야. 근데 몸무게가 58kg야. 근데 연세가 78세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기울어지겠어요? 안 기울어지겠어요? 이 키니까 기울어지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급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원을 했냐 그랬더니 막 고열이라고 막 한 축이 들고 막 그래서 입원을 했대요. 그 엄마, 저 부인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찬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찬물로 그냥 시원하자 그러고 또 찬물 받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서부터 그냥 한 축이 나고 막 이래더라는 거예요. 자, 180 가까이 되는 데다가 58kg 정도 나가뿐이 안 나가니까 가슴이 얇겠죠. 그러면 심장과 폐가 딱 붙어 있지. 이거하고 딱 붙어 있어. 공간이 없어. 그 찬물이 직접 닿으면은 심장이 마비가 안 됐길 다행이지. 살았어, 살기는. 근데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야. 근데 그분 특징이 있어요. 얼굴, 몸에 점이 많아. 이게 뭐냐? 바로 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여름이라고 더우니까 막 그냥 샤워를 한 거야. 더군다나 찬물로 세수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 찬물로 세수를 하면 눈이 잘 안 보여.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따뜻한 물로 해야 돼요. 미지근한 물 또는 실어낸 물. 너무 찬물로 그냥 팍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 또 찬바람을 너무 저기에다가 찬바람에서 베개 비고 자면은 풍이 올 수도 있고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럼 호흡기 심장 쪽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감기 올 수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해악이 되는 게 와. 너무 무서운 거야. 자,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병들지 않게 하려면 양산 사용은 남녀를 불문하고 남자도 너무 키가 크거나 코가 길거나 살결이 하얗거나 이런 사람은 양산 써야 돼. 양산 쓰면 이상하다고 그러겠지? 선글라스 끼고 찌면 돼. 선글라스 끼고 이거 찌면 돼. 뭐 어때? 까지는 거. 누군지 알아? 그 다음에 여자는 꼭 필요해요. 근데 여성 중에서도 이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귀찮아서 안 쓴다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같은 여성. 남자 같은 기질이 있어. 아주 활달해. 알았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제철 과일을 섭취해야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어요. 제철 과일이 뭐야? 수박, 참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 그러나 너무 과하게 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과하게 들면 또 그거를 많이 들면 계속해서 들면 너무 많이 계속해서 들면 버러지가 생겨요. 버러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 버러지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어요. 덩어리, 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암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치라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식적, 충적, 과체적 이런 적치문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철에 과일을 들 때 알맞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참외인데 참외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많이 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름철에는 한약이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이 콩팥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육미지왕탕이라는 거예요. 육미지왕탕이라는 약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일부러 여기다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멋있게 써보려고 한번. 육미지왕탕, 콩팥을 돋궈주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군자탕, 보중이탕은 이제 기를 돋궈주는 약이에요. 우리가 차로 어떤 게 좋은가? 제일 좋은 게 인삼차입니다. 거기다 꿀을 타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차가 갈증도 없애주고 보정시키고 기운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뽕나무차입니다. 쌍지차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좋으냐면 더운 여름철은 진액을 고갈시키고 갈증을 나게 하는데 진액을 보충해주고 갈증을 멈춰주게 합니다. 이와 같이 인삼차, 오미자차, 쌍지차를 들면서 섭생을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철을 보내시라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